안녕하세요. 시선의 온도 눈을 말하다의 천현철 원장입니다. 지난주 드라마 속 안과적 질환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성우 원장님과 또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막 전문의 하성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안과에 가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이제 정하고 의사를 정하고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는 일단 그 병원이 어디에 있는가 또 중요하지만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진료를 보고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 병원은 모든 안과적 질환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는 언제든지 오셔도 모든 질환을 다 볼 수 있다. 그런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여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원장님은 죽음에 관해서 죽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죽음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죽음을 생각을 한다면 막연한 어둠, 없어짐, 그리고 헤어짐 정도 외에는 더 깊은 생각이 지금은 안 들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면은 그 안에 깊은 뜻을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어려가지고 물론 젊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 깊은 의미를 아직은 제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느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재밌게 봤던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귀멸의 칼날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은 아니지만 그 혈기라는 이제 사람에서 이제 요괴가 된 거죠. 이제 혈기가 항상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이게 주마등인가 하면서 막 그런 걸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은 죽기 직전에 이제 막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머리에는 우리 뇌 쪽으로 가는 혈액량은 없어지거나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산소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머리나 뇌나 이런 시신경의 이런 신경 조직들은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은 마지막에 모든 신경 물질들을 다 분비를 해서 어떤 빛 자극, 어떤 시 자극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를 만큼 화려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점점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빛 자극이 없지만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상한 환영이나 오히려 자기 몸이 떠 있는 듯한 유체 이탈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 측정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직전에는 아주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살아나야 이걸 정확하게 이제 나는 뭐 죽기 전에 뭘 봤다 뭐 이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되게는 경험만 하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던 사람들이 뭔가를 봤던 그런 현상에 대한 것들을 저는 전혀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시신경이나 뇌 쪽으로 어느 정도 손상을 받았다면 다시 깨어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력 저하나 뇌 손상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단 말은 그 당시에 시신경 손상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자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느끼는 것을 다 느낄 정도였다면은 저는 그거는 본인의 느낌이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 원장님은 주마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하루하루가 주마등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마등이에요.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소위 가위 눌렸다고 하죠. 가위 눌리면 확실히 내 몸이 붕 떠서 내 몸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본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내 몸을 한번 직접 바깥에서 본 적은 있어요. 주마등은 막 언제나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라면 매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체 이탈도 그렇고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보일까요? 나는 그게 학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검은색 갓을 쓰고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어떤 학습을 통해서 선망의 그냥 환시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보일까요? 보이면 저는 안 따라갈 것 같은데. 그나저나 본 적 있어요? 유체 이탈로 인해서 자기 몸을 가위 누를 때 어. 뭐 가위 자주 눌리진 한 번 경험 있었는데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한 번 한 적이 있어. 저승사자는 캐대언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는 한국에만 있는 그런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이제 한국과 관련된 컨텐츠에서는 이제 저승사자가 항상 나오는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봤었던 그 미국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사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의대생들이 스스로 죽음을 겪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그런 거 서로 반성하고 이제 갱생하는 영화이긴 한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의대생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죽이고 스스로 살리고 거기에서도 보면은 현상을 분명히 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 보니 아마 외국에서도 우리랑 비슷한 사후 체험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이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죽을 때 아플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죽을 때 감각은 어떨까? 저는 통증은 없을 것 같아요. 통증은 없는데 오히려 경험해보지 못하는 쾌락 아닌 쾌락?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로 죽음. 사고로? 꽝 부딪혀서 부딪혀서. 아플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픈데 그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갔을 적에는 그게 통증을 과연 느끼는지 그게 머리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또 죽음을 생각할 때 이제 어떤 게 좋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내가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언제 이렇게 죽는 순간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죽음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반면에 또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공포를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나도 죽는 순간을 모르면서 잠들면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떠세요? 만약에 죽음을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는 죽는 날을 딱 정해놓으면은 다음 날이 별로 충실하게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병원 예전에 이제 근무를 할 때 암 말기 환자나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 볼 때 내가 남은 시한이 뭐 한 달이다, 뭐 3개월이다 이랬을 때 기분이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할 준비를 할까? 아니면 그 자체로 또 되게 또 괴롭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떠셨어요? 감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노력은 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를 어떻게든지 유용하게 보내려고 노력은 할 거는 같은데 갑자기 좀 슬퍼지는데. 네.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은 너무 억울하니까 눈을 못 감고 죽잖아요. 눈 뜬 채로 죽어.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눈을 감겨주고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눈꺼풀을 감는 이 근육의 힘이 생각보다는 눈을 다 감게끔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반눈을 뜨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너무 놀래서 경직된 상태에서 죽는 거라면 눈을 뜬 채로 죽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이제 죽어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 눈은 절반 이상은 감은 채로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도 눈을 이렇게 부릅뜬 채로 돌아가신 분을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근육은 힘이 떨어지면 처지기 마련이니 감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개는 눈을 좀 다 안 감기고 있는 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좋은 데 가세요 해가지고 눈을 싹 감기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도 잘 안 감겨. 다시 떠지게 돼. 우리 예전에 레지던트 때 눈이 안 감기는 마비 질환 중에 하나가
7번 뇌신경 마비 질환이 있으면 눈이 안 감겨요. 눈을 감기지 않는 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각막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예전에는 눈꺼풀 위에다가 금을 이식을 했었어요. 금속판. 금속판을 이식을 해서 눈을 일부러 감기게끔 하는 수술도 했었어요.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눈을 감기게끔 돌아가시게 한다면 죽기 직전에 그 금을 씹어가지고 쳐지게끔 하면 감기지 않을까요? 중환자실에 가면 오랫동안 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시는 분들 한 번씩 그분들 눈 감기는 봉합해주러 가는 일을 한 번씩 한 적이 있었어요. 안검 봉합술 타조라피라고 하나? 타조라피를 하면 어차피 이분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겨야 되고 그래야지 각막이 메마르지 않아서 구멍이나 천공이나 눈이 다치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실로 꼬매넣는 시술을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눈을 억지로 감게끔 봉합을 해버리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아주 밝게 이렇게 쫙 변하면서 빛으로 이렇게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냥 아예 암흑으로 되는 그런 연출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으세요? 결국에는 어둠으로 가지 않을까요? 빛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어두운 쪽으로 가는데 그 앞에 아주 화려한 빛이 눈앞에서 찬란하게 펼쳐지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면 어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희는 안과라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죽음을 너무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언젠가는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그 죽음을 보는 거를 자꾸 비껴나가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같은 의료진한테 다시 한 번 더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네. 그 선생님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편하게 안과 의사를 생활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제 100세 사회라고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세까지 이제 모든 감각기관을 이제 아주 건강하게 잘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눈에 있어서도 이제 눈의 수명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를 시키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안과에 자주 와야 된다. 자주 오셔가지고 안과적 질환 중에서 저희들이 미리 예방을 하거나 미리 챙겨드릴 게 있는 치료를 제때제때 받는 것.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증상이 나타나서 시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더 들게 되면 그 기능 회복이나 신경 회복에 대한 기능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일단 제일 중요해서 일단 병원에 제일 먼저 오시도록 아니면 정기적으로 오시도록 하는 걸 권유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실명 1위가 황반변성이 됐을 거예요. 황반변성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식생활 습관들이 이제 서양화가 많이 되면서 생기는 제일 대표적인 서양화 질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반하는 행동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녹황색 채소 잘 먹고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눈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시고 그다음에 몸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런 것들을 챙기는 쪽으로 생활 패턴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누구나 다 백내장이 다 오잖아요. 근데 그 백내장이 이제 연세가 이렇게 많이 되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 와서 나 눈 너무 잘 보인다고 하시는데 백내장이 엄청 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백내장이 너무 심한데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게 항상 병원에 오셔서 수술 하루라도 빨리 하셔서 더 환하게 안경 없이 사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긴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만의 약간 기준이 있는데 저는 7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백내장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백내장 수술 권유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앞으로 기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쪽으로 분명히 갈 텐데 만약에 기력이 떨어지고 그때 백내장이 심해져서 우리가 수술을 하자라고 하면
제일 힘든 건 물론 환자분 당사자시지만 그 옆에서 케어해 주셔야 되는 네. 보호자분들, 그 다음에 수술하는 우리, 이 세 명이 모두 다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조금 시력 저하가 확실히 보인다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수술을 권유하는 편이에요. 네. 예. 노년성 이제 안구 컨디션 중에서 이제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 게 사실 노안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일 그래도 성적도 좋고 한 게 노안 교정형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포커스를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노안도 챙겨야 되고 녹내장, 그다음에 황반 변성 이런 신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치료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저는 정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그쪽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색깔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꿈도 흑백으로 꾼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마등을 느끼는데 내가 백내장이 있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다. 하면은 그것 또한 안 보이게 느껴지면서 보지 않을까요? 네, 오늘 시선의 온도 눈을 말하다 두 번째 시간 우리 하성우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눈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또 재미있는 소재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성우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